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드리는 여론고수. 자, 여러분들 참 힘든 일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경제도 그렇고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폭등되고 또 기준금리 인상도 좀 멈출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다. 이런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일은 답답할 때 마치 사이다처럼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론 고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 기자님,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별개인 거죠? 이게 연관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아니 대장동 관련된 수사나 이 수사는 저번 정부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1년 전부터 시작한 게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아무 관련이 없죠.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까지 압수수색에 지금 수사의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자, 지금 정진상 실장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일단 하십니까? 그 정진상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이제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분들은 아직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제 이 조사가 더 진행이 돼야 이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전에 이제 구속됐던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진술 내용이 정진상, 김용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조작 수사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정권이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재밌다기 보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이 대장동 사건 몸통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죠? 예. 근데 어저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재명 대표예요? 예. 천하 실소유주가 누구죠? 아니,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네. 어떻게 말했습니까? 유동규라고 얘기했어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사장인가 이분 본부장. 본부장인가 네. 이분이 옛날에는 성남시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갈라져 있죠, 지금 얘기가. 근데 천화동이 1호의 실소유자가 사실 몸통이잖아요. 몸통인데 그 1호의 실소유자가 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제 그런 그렇죠. 검찰의 이게 수사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라는 그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조여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사실은 유동규다, 유동규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년 전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1년 전에는 뭔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1년 전에도 몸통은 유동규라고 얘기했어요. 1년 전도 아니에요. 1년 전 대선 때지.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10개월 전인가, 그렇죠. 올 초인가 9개월, 10개월 전에 그렇죠. 대선. 그러면서 특검하자고 그랬죠. 윤석열 게이트다. 네, 윤석열 게이트다 그러면서 특검하자 그랬죠, 오히려. 근데 저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바뀌나? 그러면은, 그때, 대장동 몸통은 유동규라고 얘기했어야지. 왜 갑자기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또, 거의 천화동이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1년 동안 구속돼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아니야, 네가 실수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쟤 지금 나한테 떠넘겨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던 걸로 예. 정진상하고 그 유동규는 뭐 유동규 씨 1년 전에 잡혀갈 때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럼 정진상 씨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최측근인데 이재명 대표의.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 분신이라는 얘기는 정진상 실장이.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또 장외 서명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움직임을 가는 이유가 뭔가 검찰 수사 압박이 높아지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무관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두 가지죠. 뭐 저기 예. 그 일단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고 예. 지지층들이야 뭐 당연히 또 이제 더 강하게 공세를 피는 걸 뭐 원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또 본인 쪽으로 조여오는 이 검찰 수사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또 알리고 싶기도 예. 하고 뭐 그 뭐 두 가지가 다 결합이 지지층도 결집하면서 네.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고 뭐 경찰 또 다른 또 구조 상황에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또 반사익을 얻어서 폭등하고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이건 뭐 때문입니까? 아니, 두 가지가 이것도 두 가지인 게 예. 첫 번째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게 방송 3사 조사를 예. 보면 다 그 문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 저 이재명 대표 수사가 예.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궁금합니다. MBC 지금 정부랑 척을 지고 있는 MBC도 표적 수사는 아니다가 50.6%. 절반이 넘네요. 네, 표적 수사다가 42.9%. KBS도 정당한 범죄 수사다가 49.9%. 예. 정치 보복이다가 43.4%. SBS 조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가 48.8%. 예. 야당 탄압에 의한 보복이다 44.8%. 아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상황도 안 좋고 국민의힘도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못 끌어올리는 건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도 예. 일부 조사 빼놓고 그러니까 ARS나 예. 뭐 하여튼 일부 조사 빼놓고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지금. 그래요? 그 지난주에 나온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도 예. 국민의힘이 36.4%, 민주당이 35.4%예요. 그리고 SBS 넥스트 리서치도 국민의힘이 26.8, 민주당이 26.5, 0.3%지만 뭐 그렇고.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리고 예. 그 매경하고 이제 그 매트릭스 예. 조사도 국민의힘이 36.8, 민주당이 32.6. 그리고 이제 그 K스탯을 비롯한 이 4개 공동 MBS 조사도 네. 1% 차이지만 국민의힘 32%, 민주당 31%. 그 주요 조사에서는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1, 2%라도 높은 게 굉장히 많아요.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MBC 사태도 아까 우리 홍영님 기자도 이게 뭐 여론에 좋을 게 없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지금 또 김은혜 수석,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또 운영위원장 일어나세요! 퇴장하세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악재면 악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안 올라간다? 뭐 때문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여전히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권자들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는 예. 수권에 대한 가능성, 수권에 대한 가능성과 또 이제 그 만약에 정권을 가져갔을 때 얼마나 예.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평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정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잔뜩 먼지가 끼어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중도층이 이제 그 움직여야 이 정당 지지율도 뭐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뭐 그런데 반사이익도 마찬가지로 예. 중도층이 가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이 이 팬덤 정치에 둘러싸여져 예. 있는 그 민주당, 배탈 양아들. 예. 그리고 이제 정책 드라이브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뭐 예. 그리고 종부세 완화 반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그 도입 유예 반대 예. 그거 다 부자 감세야 뭐 이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경제 순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를 하면 다수당인데. 네, 다수당인데 그러면은 본인의 이 지지 기반이었던 중산층들한테도 그 인심을 좀 잃지 않을까. 그 결국은 그리고 세금 풀리지만 하겠다. 예.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중도층이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거나 또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월호 참사 때랑 이태원 참사가 여론에 대한 움직임이 핵심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11%가 떨어졌어요. 예. 물론 이제 뭐 도팠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죠. 예. 물론 이제 그때는 5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확 빠져나갔죠. 예. 중도층이 확 빠져. 뭐 지금은 뭐 30% 안팎밖에 안 되니까 빠져나간 중도층도 없었던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20%대 초반까지 간 걸 보면 예. 갔었잖아요. 지난 8월달 예. 뭐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차이는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뭐 예.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7시간 논란에 너무 이제 시달렸어요. 매몰돼버렸다. 매몰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후 뭐 애도 과정이나 수습 과정에서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배 소장님 잘 알다시피 이제 워낙에 이 구조 과정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뭐 배를 끌어올리는 예. 때까지도 그렇고 구조 과정이 또 이장되고. 생중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태원 참사는 뭐 하루에 딱 끝나버린 거지만 예. 그러면서 이걸 뭐 세월호 그 배를 끌어올릴 때까지 몇 달을 이걸 끌었잖아요. 몇 달 끌면서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악재가 계속 예. 이제 끌고 나갔다. 그게 좀 다르죠. 자,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 대기자인 홍영림 기자의 눈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다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여론 보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